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일이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우리가 물리 단원에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한다? 속도로 비교한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동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해 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빠르기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얘들아 근데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유낙하 운동은 뭐만 받는 운동이다? 뭐만 받는 운동이다? 중력만 받는 운동이다. 중력만 받으면 중력만 받아. 그러면 어디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지.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하고, 자유낙하 운동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져. 아래로 자꾸 잡아당기니까 속도가 빨라지더라. 근데 빨라지는데 어떻게 빨라져? 일정한 크기로 9.8m/s씩 빨라져요. 몇 초? 1초마다 몇 초? 8m/s씩 빨라지더라. 그걸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를 했었냐면 얘들아 일이라는 게 있어. 과학적으로 일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거리다.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 물체에 중력을 작용해서, 그러니까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도 중력이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을 해주는 만큼 뭐가 증가하더라?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면 물체의 일을 해준 거죠. 물체에 힘을 가해서 들어 올렸어. 자, 그래서 높이가 생기면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뭐라고 한다고?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 근데 높이 있는 물체는 중력이 잡아당겨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인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에너지 종류가 있었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고, 오늘은 뭐를 더 자세히 볼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 에너지 두 가지 배운 것 중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할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누가 갖는 에너지라고?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네.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자꾸 반복하는 거야. 알고 있지?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직접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숫자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로 계산하는 것까지 배울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려야 높이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무거운 물체를 내가 들어 올려야 높이가 증가할 거야. 근데 높이 있는 물체, 지표면에서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물체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높이
물체를 높이 올렸어.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집에 용수철 저울 있나요? 용수철 저울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다양한 상황으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랑 지금은 그냥 해보자. 만약에 필통을 달았어. 필통을 요렇게 용수철 저울에 달았어. 얘들아, 용수철 저울은 뭐 하는 애니? 저울이니까 무게를 재는 애예요. 무게를 재는 애. 자, 그래서 여기에 필통을 달았더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뉴턴이라고 힘이 표시돼 있어. 자, 여기 그냥 한번 써봅시다. 1뉴턴이라고 써보고, 얘들아, 그러면 자, 용수철 저울에 1뉴턴이 표시된다는 얘기는 누가 이 필통을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래?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얘들아, 여기 필통이 있어. 근데 용수철 저울이 여기서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에는 아마 0뉴턴을 가리키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쭉 길어지니까 1뉴턴이라고 표시된 거거든. 필통이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자, 그러면 지금 필통은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필통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건 누구야? 그래, 지구야, 지구.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중력이라고 하지. 그치? 중력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 필통을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을 용수철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 상황은 뭐랑 같냐면 지금 내 손을 제가 도라에몽 손처럼 그렸어요. 손이 필통을 그냥 잡고 있는 거야. 필통을 그냥 잡고 있는 건데 이때 중력이 얼마다? 1뉴턴이다. 필통을 잡아당기는 힘이 1뉴턴이야. 근데 이걸 1뉴턴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사이에 용수철 저울을 끼운 거야, 지금. 필통이 용수철 저울을 1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왜? 중력이 필통을 1뉴턴으로 잡아당기니까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기고 용수철 저울에 1뉴턴이 표시돼서 우리가 필통이 지금 아래로 1뉴턴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자, 필통을 지금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어. 그 힘을 우리가 측정했더니 1뉴턴이라고 표시됐어. 자, 그러면 손은 지금 필통이 가만히 있지. 힘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1뉴턴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손도 얘네를 위로 1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필통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중력이 필통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 손이 그 중력에 반해서 똑같은 크기만큼 위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필통이 정지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무게를 버티면서 손이 필통을 50cm 들어 올렸대. 자, 50cm 들어 올렸대. 그러면 자, 얘들아, 손이 힘을 몇 뉴턴? 1뉴턴 가하고 있고 거리는 몇 미터야? 얘들아, 요거 50cm 몇 미터예요? 0.5m야. 힘을 가해서 필통을 0.5m 거리로 이동시켰다.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다. 뭐죠? 힘을 가해서 힘 곱하기 거리는 일하는 양이잖아. 그치? 손이 1뉴턴 가해서 0.5m 이동시켰대. 그러면 손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에서 0.5 줄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0.5줄이다. 그래서 지금 한 일의 양을 구했어.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엄청 중요한 걸 배웠는데 뭐였냐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한 일의 양만큼 뭐가 증가한다.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근데 얼마나 일해줬대? 0.5줄 일했대. 그러면 필통이 가지는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야? 역시 동일하게 0.5줄이야. 0.5줄 증가했어요. 왜? 우리가 해준 일이 0.5줄이니까. 손이 지금 필통한테 0.5줄 준 거야. 그러니까 필통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0.5줄 증가한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요 개념 말고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뭐였어, 얘들아?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근데 필통을 지금 들어 올렸기 때문에 필통이 높아졌죠. 필통이 높아지니까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했을 거야 라고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내가 해준 일이 그 물체의 에너지 증가량이랑 똑같다며? 그래서 일의 양으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구해본 거야. 한 일의 양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얼마인지 구해서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넘어가 보면 우리가 한 일의 양을 구하지 않고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짱중요 얘들아.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나올 거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무조건 듣잖아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조건 듣는 과목인데 여기서 역학 단원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 9.8이라는 상수는 얘들아 뭐니? 그냥 수야, 숫자. 변하지 않는 숫자를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9.8이라는 수랑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높이 해서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쓰고 높이를 h라고 쓰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9.8 m 곱하기 h라고 해서 9.8 mh라고 불러요. mh라고 불러. 그래서 요 값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이런 얘기인데 얘들아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보자. 이게 왜 나왔냐면 자 봐봐요. 선생님이 동일한 난간에서 1kg짜리를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을 거야. 자 여기가 땅이에요. 땅. 자, 그래서 선생님이 1kg짜리를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아보고 두 번째는 10kg짜리를 떨어뜨려서 박아볼 거야. 자,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떨어뜨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되죠. 선생님이 제 얼굴 되게 자꾸 키가 커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말뚝을 박아보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 강호동 아저씨를 뛰어내리라고 해서 말뚝을 박아볼 거야. 자, 선생님 대 강호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뚝은 언제 더 깊이 박힐까? 당연히 강호동 씨가 뛰어내렸을 때 말뚝이 더 깊게 박히겠지.
그럼 얘들아, 말뚝이 깊게 박혔다는 얘기는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야? 강호동이 더 많이 했다는 얘기야. 자,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자, 일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강호동의 에너지가 더 컸던 거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자, 선생님과 강호동의 차이는 뭔가요? 무게지, 무게.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의 차이가 있었어. 무거운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 질량이 클수록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더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크더라. 에너지가 크더라.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크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높이 있는 물체는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 그래서 질량을 곱하는 거야. 비례 관계라서 곱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생님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cm야, 1cm. 1cm 내 키가 안 되잖아. 네, 저기 몇 cm 볼까? 2m로 할게요. 2m. 2m에서 폴짝 뛰는 거랑 더 높이 올라가서 10m에서 폴짝 뛰는 거랑 말뚝은 뭐가 더 깊게 박히겠어? 더 높이 있는 10m일 때 더 많이 박힐 거야. 저도 죽고요. 네, 저도 죽겠죠. 10m에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얘들아,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져.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크더라. 그러면 비례관계, 그러면 곱하면 되겠네.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얘들아 너네 이해도 더 잘하고 더 잘 외우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앞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 다만 요 공식만큼은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 9.8 곱하기 m 곱하기 h예요 라고 래퍼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과학자들은 문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 있지? 요 숫자는 항상 9.8이야. 질량이 1kg든 2kg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하는 거라서 과학자들은 얘를 G라고 문자를 줬어. G. 9.8은 G야. 자, 그래서 얘를 G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G 곱하기 M 곱하기 H지. 그래서 우리가 MGH야. 요거 순서만 선생님이 살짝 바꿨어. 그래서 MGH야. 얘가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라고 해서 모두 문자로 써서 공식을 표현하기도 해요. MGH.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MGH잖아 라고 얘기할 만큼 자주 쓰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 과정도 그렇고 요거를 G라고 쓰지 않고 9.8이라는 숫자로 직접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9.8 mH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의한 에너지잖아요. 그치? 근데 높이의 기준을 어디로 결정할 건데? 높이의 기준을 어디로 결정할 거냐면 지면으로 결정할 때랑 그 물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랑 달라. 자, 봐봐요. 지면에서 이 책은 1m 떨어져 있어. 그치? 1m 떨어져 있어. 그러면 자, 얘를 1kg라고 합시다. 책을 1kg라고 했을 때 요 25N은 무시하세요. 자, 1kg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 공식 9.8 곱하기 질량 1kg 높이 1m. 자, 그럼 얘는 9.8 만큼 에너지를 가지는 거지. 에너지 단위 뭐예요?
에너지 단위. 에너지 단위는 뭐랑 같다? 1의 단위와 같다. 1 단위 아까 뭐였어? 줄. 자, 그래서 9.8 단위 뭐라고? 줄. 9.8 줄.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9.8 줄이었어. 자, 근데 책상면을 기준으로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책상면을 기준으로 책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책 얼마나 떨어져 있어, 지금? 빵. 높이 빵. 책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빵이야. 자, 그러면 여기 대입해 봅시다. 9.8 곱하기 질량 얼마? 아까 선생님이 1kg라고 했지. 1, 그 다음에 높이 얼마? 빵. 자, 그러면 무슨 수를 곱해도 0은 0이 되지. 그래서 0줄이야. 자, 위에 답과 밑에 답이 어때요? 1번, 2번 답이 달라. 왜?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그치? 높이 있어 라는 말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기준을 주지 않으면 지표면이 기준이에요. 오케이? 선생님이 문제 내다가 갑자기 얘들아 책상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를 구해봐 라고 하면 책상이 기준이지만 아무 말 없이 얘들아 이 높이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봐 라고 하면 지표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책상의 높이는 아까와 같이 1m래요. 고민형의 질량은 2kg이래요. 야, 이렇게 생겼지만 꽤 무거운 고민형이에요. 고민형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자. 근데 위치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그래서 바닥면을 기준으로 할 때 고민력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은 뭐였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어. 그치? 자, 그러면 해봅시다. 바닥면을 기준으로 높이 1m네요. 1. 질량은 얼마? 2kg 곱하기 9.8이니까 얘들아 이거 얼마예요? 19.6줄이네. 선생님 틀렸을 수도 있어. 암산 열심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래. 얘들아 여기. 책상면을 기준으로 고민형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볼까? 자, 책상면을 기준으로 고민형이 얼마나 높아요? 여기서 얼마나 높냐? 높이 있어요? 아니지. 고민형 책상 바로 위에 있어. 0m. 자, 그러면 공식이 대입했을 때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가 얼마라고? 빵이라고. 자, 그럼 빵 곱하기 9.8은 얼마? 빵줄. 됐지? 자, 어때요? 값이 달라. 왜?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이 달라서 에너지도 달라지더라. 자, 그 다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물체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야. 얘들아, 우리가 근데 정의를 했었지. 자, 일은 뭐였어? 힘을 줘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이었어. 이동시키는 거였어. 그치?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자, 근데 에너지는 뭐였어? 에너지, 뭐 할 수 있는 능력? 일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얘들아. 자, 그럼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는 거래. 자, 그러면 여기 일에다가 요 내용을 쏙 넣어서 읽어볼까? 그럼 얘들아, 에너지는 뭐야 이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게 에너지야.
됐니?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물체를 더 많이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같은 높이에 쇠구슬을 놓고, 근데 얘가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그 다음에 쭉 미끄러져서 나무도막을 얼마나 많이 이동시키는지 보는 거야. 얼마나 많이 이동시키는지 보는 거야. 자, 얼마나 많이 이동시켰니? 이동, 얼마나 많이 일을 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며. 근데 지금 여기서 뭐를 우리가 통제했어요? 높이 같도록 통제했잖아. 자, 그럼 높이는 같고 9.8은 상수고. 자, 그럼 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지금 달라져요? 질량. 자, 그럼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크다. 에너지가 크다. 질량이 큰 구슬이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작다. 자, 그러면 결과를 예상해 봐봐요. 에너지가 작은 애는 물체를 이동을 많이 시킬 수 있겠니?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없어. 에너지가 작아서 멀리 보낼 수 없어. 나무도막을 이동시키기가 어려워.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역시나 질량이 큰 쇠구슬이, 선생님이 아까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했지. 얘가 더 많이 이동시켰어. 에너지가 큰 아이가 나무도막을 더 많이 이동시켰네. 확실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서 뭐를 통제해 볼 거냐면, 자, 봅시다. 쇠구슬. 똑같은 쇠구슬이야. 똑같은 쇠구슬이니까 질량이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 변하지 않는 숫자. 자, 그러면 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요?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과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비교할 거야. 자, 근데 위치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다르다? 높이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다. 자,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쇠구슬이 위치 에너지가 크다. 낮은 곳에 있는 쇠구슬이 위치 에너지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탁 놨을 때 얘들아 쭈루루룩 굴러와서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자, 이동시키다 뭐 한 거야? 일을 했다는 거지. 일을 했다. 자,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봤더니 역시나 높은 곳에 있었던 쇠구슬이 더 많이 일을 했죠. 위치 에너지가 크다는 걸 확인한 거지. 됐죠? 자,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물체는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뭘로 비교한 거야? 질량이랑 높이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질량이 2배, 3배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 커지지.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도 2배, 3배 커져요. 질량이 같은데 높이가 2배, 3배 커지면 당연히 일도 2배, 3배 하니까 이동하는 거리도 2배, 3배 커져요. 이걸 뭐라고 해? 비례관계라고 하지, 우리는. 비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오늘 뭐 했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기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근데 얘는 뭐였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였냐면 공식 숫자 곱하기 질량 곱하기 h였어. 9.8 mh.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8 mh.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고 높이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는 역시 커지네 까지 배웠습니다. 됐죠? 오늘 요거 하나 배운 건데 얘 내용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한 가지. 9.8 mh가 뭐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복습하시고 121쪽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서 패들렛에 올리는 걸로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